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서울에서 주목해볼 만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과 광진구 자양동, 구로구 구로동과 도봉구 창동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성공 투자하면은 실질적인 부동산의 거래량들이 뒷받침되고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훨씬 더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황금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을 가장 항상 유념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 2024년 지난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부동산의 경기 침체와 함께 더불어서 금리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래량의 감소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부동산 가격 또한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장과 조정장이 계속 거치면서 이번 4월달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월달은 이제 총선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달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천여 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됐었던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됐었던 거래량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거래량에 근거를 해서 거래가 상승하는 주요 지역들을 보니 수도권 지역들과 좀 낮은 금액대의 매물들이 모두 소화되고 상승 거래로서 상승 계약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평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래량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에서 거래가 됐었던 거래량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4월까지도 실질적인 4월달, 5월달까지도 거래량은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울러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하와 약 2년 정도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 2027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의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이 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수요 공급의 그런 불균형들이 같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4년 하반기부터 약 2년에서 3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상승기와 거래량의 증가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대한 자료들과 과거에 대한 그런 지나왔었던 부동산의 시장 흐름들을 분석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의 상담이라든가 또는 집대성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런 거래량의 상승 지역들 위주 그리고 앞으로 추후 공급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자,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이용하게 되면요. 상암 DMC까지는 3분, 서울역은 10분, 용산역은 13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직장인들 수요가 풍부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자,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한강 이남 지역으로는 강남 3구, 한강 이북 지역이라고 하면 마용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실질적인 그런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야말로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필두로 해서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도로의 확충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용성 지역의 마포구, 그 마포구 지역에서 재개발 이슈를 담고 있는,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성산동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성산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 성산동은 지금 현재 모어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율 추진위원회와 함께 구성을 하고 있다. 이미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사업성들은 이미 검토 단계에서 다 끝났고 이번에 승인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조합 설립을 모업타운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절차들을 통해서 관리 처분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산동에서는 실질적인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 주택 밀집 지역이고요. 한강평화공원의 같은 경우에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 막힘이 없는 한강뷰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 라인으로 평화의 공원뿐만이 아니라 하늘공원이라든가 월드컵 공원, 뭐 월드컵 경기장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지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마포구입니다. 자, 마포구에 전입되어 있는 그 마포 구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다. 뭐 자녀 교육하거나 자녀를 키우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이고, 또 주변에 상업지가 또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암 DMC를 필두로 해서 이곳에 많은 상업지들과 또 마포구청역에서 합정역이라든가 홍대 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들이 경의중앙선과 6호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바로 마포구 성산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강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 뭐 공세권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주변에 강이라든가 수변들,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수환경들을 조성하게 되는데, 성산동이 바로 그 내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연리단길이라든가 경의선 숲길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 바로 북쪽 지역에는 경의선 숲길 라인들이 마포구, 홍대, 연남동까지 연결되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망리단길이라든가 이런 연트럴시티, 연트럴파크 다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변에 많은 대학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명지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홍대라든가 이대, 연대, 그리고 서강대까지 이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은 일단 학군이라든가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상업시설들, 그리고 대학가가 위치한 곳에는 또 임대 놓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대학가 주변 지역들의 그런 저밀도 주택들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산동에는 성산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성산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이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된다면 두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가 네임밸류 있는 그런 1군 시공사들이 같이 함께 구성을 해서 굉장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수 또한 굉장히 대형 단지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북가자동, 남가자동의 그런 뉴타운과 함께 맞물려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그 라인들보다는
뉴타운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주변에 업무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지하철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6호선이라든가 경인중앙선을 따라서 지하철 이동을 했었을 때 서울역은 무려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의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된다면 용산역 같은 경우는 13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서울역과 용산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서울역은 GTX 두 개의 노선, A 노선과 B 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10분에서 13분 거리만 이동을 하면은 서울 어느 지역도 경기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여의도도 지하철로 1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마곡 산업단지, 마곡 업무지구도 23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바로 성산동입니다. 그리고 공항철도가 바로 인근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암 DMC라든가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공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산동에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 교통편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대한 업무 시설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재건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지금 현재 이곳 모아타운 2차 산업지로 이제 성산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었던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재건축으로 예정되어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포 구청역 인근에도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가자역 인근에도 역세권 재개발들이 한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 단계가 훨씬 더 빠른 곳이 바로 성산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데 굉장히 빠른 추진 절차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A 1, 2, 3, 4구역까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모아타운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동의율과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블록 4개로 나눠져서 어느 블록이 먼저 되더라도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그 아파트들이 연결돼서 공유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추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동산의 투자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A-3구역이나 4구역 라인들이 이 그 마포 구청역과 한강변에 더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지역들이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동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지역들 가보시면요, 뭐 A-4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은 뭐 거민 동인 동의서가 승인되고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고 뭐 도시정비의 그런 사업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그런 추진위들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개발 호재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암 롯데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 지금 현재 이슈가 나왔죠. 이미 재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몰이 조성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상암 롯데몰 내년에 이제 첫 삽을 뜨는데 더현대 서울과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더현대와 맞대결을 할 정도로 대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복합문화상업시설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 쇼핑에서는 롯데몰로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이런 쇼핑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문화복합 쇼핑몰들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허가권들을 이제 받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들어가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복합 쇼핑몰이 바로
상암, 성산동 인근 지역에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6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아타운 2차 선정지로 구성이 돼서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속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2336세대로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완성된다면 이 정도 그리고 대단지가 구성된다는 것은 일반 분양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익성들 비례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청약을 하시거나 일반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의 그런 지위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보다 8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조합원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대규모의 업무 시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상암 DMC 뿐만이 아니라 서울역이라든가 용산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모두 3분에서 10분, 뭐 20분 내에 모두 도달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성산동은 2호선이라든가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고 뭐 서울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GTX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망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이런 그런 도로들 그리고 자유로라든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들, 간선도로의 교통망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 진출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하철, 버스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공세권이 강세인 지역입니다. 한강공원 그리고 월드컵공원들 필두로 해서 주변에 자녀들과 또는 연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좀 산책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 또한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시거나 나중에 내가 이 입주권을 가지고 나중에 임대를 놓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서 먼저 매수해 놓고 2, 3년 뒤에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까지 임대를 놓는다라고 하셔도 임차 수요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보여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세대 주택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7천에서 뭐 8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연식에 이 정도의 매가 금액 굉장히 메리트 있게 구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빨간 벽돌이라든가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임대도 높게 못 받는다라는 점에서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단점들이 있는데 약간 그래도 신축급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안정적으로 이 정도로 이제 맞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내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지분만 가지고 그런 평가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연식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성산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당겨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거리고요. 자, 보통은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또 2030 젊은 부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신원초와 중동초 등등 이러한 초등학교들도 잘 위치했고 중학교까지도 함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군의 여부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런 점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가까운 또 팍세권, 공세권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네, 인근에 세터 공원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이외에도 또 차를 통해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난지 한강공원 위치해 있고요. 또 도보를 통해서는 홍대 입구역 쪽에 연트럴파크, 네, 경의선 숲길까지도 함께 누려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인근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압력들이 굉장합니다. 뭐 성산시형 재개발이나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등등 이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지 역시 개발 압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마포구 성산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입니다. 원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2제곱미터, 지역의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뚝섬 한강공원을 끼고 있고요. 또 인근의 건대 상권과도 가까워서 젊은 층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강 이북 지역의 마영성 광진구에 위치한 이곳 자양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양 4구역, 자양 4동, 자양 7구역 가장 유명합니다. 이런 지역들 이미 추진이 많이 진행이 됐고 이미 프리미엄 자체가 뭐 6, 7억 이상씩 나왔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어렵고 과거에 아쉽게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많이 하소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동구, 성수동 라인들과 바로 연접되어 있으면서 같은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동구만 넘어가도 굉장히 가격대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다가구라든가 단독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자체가 프리미엄이 10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자금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런 곳들이라는 점에서 그런 곳과 유사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쉬워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지역들 이미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 다음 포스트 자양동이라든가 성수동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1동이라든가 2동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뭐 입지적으로는 성수동이라든가 자양 4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니까 안 좋은 곳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양동이라든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강변 넘어서 강남이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였다면 이곳 1동, 2동 라인들은 바로 한강을 넘어가면 어디냐? 잠실입니다. 잠실 그 엘리트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잠실의 그런 잠실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잠실은 또 무엇으로 묶여져 있느냐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지로 묶여져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는 삼성역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그 잠실 경기장과 함께 더불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똑같이 한강 뚝섬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북쪽 라인으로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그리고 대학교를 끼고 있는 오히려 건국대학교를 끼고 있는 곳은 1, 2동이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대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의역 인근 지역에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 이제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잠시 뒤 호재에서 조감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강변을 끼고 있고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그리고 이제 그 다리 한강 다리들을 건너가게 되면은 잠실과 그리고 압구정, 청담동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수동과 건대 입구역에는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권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골목 상권도 있고요. 대학가 골목 상권도 있고 주상복합, 뭐 스타시티라든가 이런 주상복합의 고급
쇼핑몰들 그리고 대기업 상권들도 같이 함께 공유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이라든가 건대 입구역들은 젊은 층들 20대에서 30대가 주요 소비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죠. 뭐 양꼬치 거리라든가 또는 성수동의 이런 카페 거리 라인들의 외국인 관광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업시설들이 발달되면서 실질적인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달되는 것인데 조금 보기가 조금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상철 2호선 지상철이 지나간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그늘지고 어둑어둑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너무 낙후되어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를 하거나 또는 지상철들을 지하화시키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에서도 실질적인 매 해년마다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2호선의 지하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들을 지상철들을 지하화시키고 그 노변의 건축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개발들을 더욱더 활발히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적인 호재로서 발달 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조감도입니다. 지금 이곳 구의역 인근 지역 예전 KT 부지 자리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건물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이제 광진구 통합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이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 업무라든가 뭐 상업시설들, 업무시설, 주거시설이 모두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업무 빌딩과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지금 현재 1363가구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총 10개 동이 이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획들은 그냥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의 규모로 약간 남부터미널과 함께 더불어서 동부터미널도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강 이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동서울터미널 버스 위주의 그런 교통망들이 더욱더 확충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한강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이 그 수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공동 사업 개발 정비 모델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1,50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민 제한이든 아니면 서울시 공모든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절차들을 통해서 중간 과정 생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 속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도 집중하고 있죠. 자양동 마지막 남은 한강변의 알짜배기 지역이다라고 광진구 자양동 일대의 모아타운 대상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구역 같은 지금 1구역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지역들의 동의율들 꾸준하게 계속해서 60% 이상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투룸입니다. 그래서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아까 성산동은 이제 3룸 가격이고 광진구 자양동은 조금 더 비싸네요. 투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다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광진구, 성동구 이런 지역에서 약 2억 원대의 투자 재개발 물건 찾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로 전세를 놓고 투자가 가능하다. 자, 지금 전세 예상 금액이 지금 시세는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의 그런 허그의 보증보험 가입의 126% 안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서 이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전세 시세는 3억에서 3억 3천, 3억 5천까지도 올라가던 투룸 가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세가가 변동될지는 모르겠으나 안정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가가 조금 더 상승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을 했었을 때는 월세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는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 120 정도까지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의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약 2억 3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본 광진구 자양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한강을 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하철역을 먼저 보시면 2호선, 9위역을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위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들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인근에 광진구청 신청사가 들어간다는 호재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보나 혹은 차량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 한정거장면 강변역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서울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통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타 지역과의 연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이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곳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 소식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만나본 광진구 자양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가 주말에 열리고 있는데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양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울에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어떤 곳을 주목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것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자,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역세권도 찾으시고 재개발 물건이었으면 좋겠고 또 뭐 공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주변보다 쌌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가격도 좀 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상 그런 물건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급매로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천운이 따라줘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보통 통상적인 투자를 할 때 어떤 물건들을 가장 유념해서 좀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개발 호재라든가 역세권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상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한다면 조정된 지역들을 좀 잘 찾아보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지역들이 지금 이 시세가 아닌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주변보다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상승폭들이 다른 더 좋은 지역 분명히 있겠죠. 그런 지역들보다 상승폭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최종적인 가격대는 낮을 수는 있으나 지금 내가 매수하는 금액과 상승폭에 대한 상승 가격이 훨씬 더 높은 지역들이야말로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지역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되어 있다라는 근본적인 내용들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될 수 있는 지역들 우선적으로 먼저 선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이 이미 지나간 곳들은 가격이 또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폭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들을 세우신다면 이런 재개발 초기 사업지들을 유념해서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든가 개인적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즘 날씨 좋죠. 뭐 양재천 인근 지역 뭐 벚꽃 시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8번 출구 나오시면 뭐 벚꽃도 구경하시고 세미나도 같이 함께 참여하시고 그렇게 나들이 겸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함께 만나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자, 구로역 인근에도 역세권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죠.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그 힘이 구로동까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자, 지난 1월 달 이후 상승 거래라고 해서 거래가 되는 금액대가 과거 금액보다 높게 거래되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의 탑3가 강남과 잠실 그리고 바로 구로동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구로동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상승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난 3월 달 4천 건이 넘게 올라가면서 구로동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대로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구로동의 실질적인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메리트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이 지역들은 재개발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그 앞으로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회 비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들도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0 대책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향후 2024년부터 신축 준공된 2년간 준공된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6년 말까지 소형 신축 주택입니다.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형 신축 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취득할 때도 내가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취득할 때는 8%의 취득록세가 중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세율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양도할 때도 중과되지 않고 1년에 뭐 2채, 3채 팔더라도 각각의 개별과세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가장 크죠. 내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매수했었을 때의 종부세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 소형 신축주택 향후 2년간의 준공된 주택들을 투자했었을 때는 하나하나 개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부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종부세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런 부분들이 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량 증가를 위해서 110 주택 대책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신축밖에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 기축주택 동일한 평형대, 동일한 금액대의 소형 기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간 구입 임대, 2년간이 2026년까지죠. 그래서 구입하고 임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세제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일 경우에는 뭐 임대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구축일 경우에는 임대 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택수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주택수 배제받아서 혜택 받으셨던 분들 또는 자산을 증식하거나 늘리셨던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세대 주택 하나, 뭐 다세대 주택은 잘 가격도 안 오르고 뭐 별로 투자 금액도 뭐 그렇게 메리트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다세대 주택으로 투자를 해서 임대 놓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다세대 주택이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성들을 보고 이런 지역들,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을 선점하고 임장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선점한 곳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노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노후지 같은 경우에는 지세도 있고요. 차량 진출입도 제가 가보니까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많고 만약이라도 이런 지역들에 뭐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뭐 이런 수해라든가 또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지도는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근 지역의 구로역 근처에는 상권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대형 마트 주변에 또 상업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호선을 따라서 뭐 신도림역을 지나서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서울역
서울 도심 지역의 1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을 같이 함께 환승할 수 있고 앞으로 GTX B 노선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신도림역이 3개의 노선이 교차되기 때문에 구로역과 한정거장 딱 3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역에서 GTX를 따라서 뭐 이동을 하실 수가 앞으로 개발 호재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GTX B 노선 앞으로 이제 뭐 착공 들어가고 하게 된다면 GTX A 노선 벌써 수서 동탄 지역들 개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들 인근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 가격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20억대가 넘습니다. 동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구로동도 GTX가 들어서게 된다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호선을 따라서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역과 종로, 종각 라인들 도심 업무 지역까지도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2호선을 따라서 신안산선이라든가 또는 차량을 따라서 1호선을 따라서 쥐벨리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도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인근에 서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도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또 남쪽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후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례율이 거의 190%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뭐 일부 집안들은 침하가 이미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곳은 뭐 모아타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재개발, 뭐 역세권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 사업들 다양한 방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만약에 들어갔었을 때는 용적률 상향 계획을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모아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로동은 모아타운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저밀도 주택들이라든가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4억에서 4억 2천만 원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분율이 뭐 8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1억 초중반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하고 빠른 상담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7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강북구의 대장 떠오르는 창동입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동탄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까 GTX A 노선이 지난 4월 1일부터 개통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용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빠르게 서울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동탄은 꾸준하게 가격대가 상승을 했고 지금 뭐 22억까지 최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GTX는 정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인근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의 투자 핵심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공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됐었을 때까지도 올라가는 게 개발 호재입니다. 자, 이곳 창동 같은 경우에도 창동역이 GTX 바로 C노선이 들어가는 곳인데 B노선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C노선은 강남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GTX C노선의 그런 강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동역에서는 GTX C노선이 착공되는 순간 가격의 상승폭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큰 폭으로 그리고 완공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남까지 20분 이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노원역을 이용하면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사이 지역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시설들뿐만이 아니라 문화 복합 예술 시설들, 그리고 상업 시설들, 주거 시설들, 유통단지, 그리고 역사, 민자 역사 개발 사업까지도 같이 함께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창동역 인근 지역에 대한 호재 굉장히 높게 우수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곳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인근 지역에는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노후되어 있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노원, 창동 지역들 주공 아파트 단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재건축 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폭이 GTX와 맞물리게 돼서 시너지가 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주변 시세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노도강 하면은 굉장히 배드타운이라든가 또는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 창동역을 필두로 해서 이곳에 개발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GTX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곳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낮게 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념해 보셔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죠. 그래서 뭐 서울 아레나라든가 창동상계에 복합 문화시설들,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을 이렇게 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지 목표인데요. 이미 문화기업 입주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는 이제 창동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 클럽 라인의 유통단지와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민자 역사개발 사업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들에는 아레나급 복합 문화 경기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운전면허 시험장과 차량 기지가 지금 현재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곳은 업무 시설과 서울대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만여 석 정도로 이제 공연장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한류 관광의 큰 메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원 차량 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는 서울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복합 상업 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 4만여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단순히 이제 앞으로는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망이 굉장히 훌륭하죠. 지금 현재 GTX 신호선의 창동역, 그리고 KTX의 연장선, 그리고 민자 역사 개발 사업,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부는 수변공원으로, 지하와는 이곳 영동대로 지하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도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룸이고요. 방 3개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실 2개입니다. 그래서 4인 거주가 가능한 3룸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낮게 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다. 전세가, 웬만한 전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룸의 전세가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시면은 약 시세는 5천에서 6천만 원 투자 금액이고, 이거는 실입주 하실 분들은 실입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 금액 이상으로 매도를 하시고 아파트를 보시든 갈아타기 전략, 주거의 사다리 정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투룸부터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투룸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많이 보실 텐데, 차라리 매수 3룸으로 하셔서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뭐 전월세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승폭, 신축에 대한 공급 축소, 그리고 현금 유동성의 증가들 앞으로 2, 3년 동안을 대비하시면서 전략을 꾸준하게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 그리고 GTX 노선 호재 등으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